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울산 선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본 추미애 장관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동아일보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공소장을 자세히 분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여론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지탄의 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검찰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한 뒷얘기들도 무성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관행대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더라면 지금보다 관심도 적게 끌었을 것이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한 분노와 지탄의 소리도 약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추미애가 공연히 자신의 성깔과 배짱대로 뻗대며 입법부의 절차와 관행까지 깔고 뭉개다가 언론사의 취재망에 걸려드는 바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만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니까 대충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일들까지 다 까발려져서 청와대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꼴이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종합해 보면은 청와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8개의 조직을 동원해 송철호 씨를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 문건을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로 하달해 김기현 수사를 시켰습니다.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송 후보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했습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송철호 씨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검찰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윗선으로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 선거 직전까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에게 모두 18번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이외에 매우 특이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전 현직,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검찰의 흔들림 없는 선거 관련 수사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부분입니다. 이 정도의 윤곽만 가지고도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가 조직적인 부정선거 총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부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기본권을 우습게 알고 깔아뭉개며 집권 세력 마음대로 유린했다는 반헌법적 만행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그래, 우리는 독재국가다 어쩔래? 하고 떳떳이 내걸고 하는 독재보다 더 나쁩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술수와 공작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조작해서 멋대로 하는 겁니다.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역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공소장에까지 기록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휘 감독 아래 헌법과 국가질서를 바로 유지해야 할 검찰로부터 거꾸로 지적을 받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또 판사까지 했던 법 전문가인 추미애 장관도 공소장을 보고 청와대의 죄질과 빈틈없는 수사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겁이 덜컥 났을 겁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 못지않은 갈등과 고심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로서의 법적 양심과 장삼 이사로서의 의리와 양심 사이에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추미애는 정도인 대로를 택하지 않고 음습한 뒷골목길을 택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는 입으로만 국가와 국민을 팔며 뒤로는 스스로 얼굴 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정치판에서 많이 오염되고 타락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가졌던 긍지와 사명감이 이상하게 변질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판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초심이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공소장을 읽어보고 느낀 순수한 법적 양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 장관직을 걸고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간곡한 충고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작은 보탬이 되고 악귀에 쓰인 듯이 이상한 문재인을 구해내는 데에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자신에게도 나이만큼 성숙하고 너그러운 마담으로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공상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 장관은 지금 앉아있는 꽃방석과 시궁창인지 수렁인지 알 수 없는 정치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과 여당 정치판의 의리와 사리사욕에 충실한 결단으로 자기도 장삼 이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가 지금 가는 길은 윤석열처럼 법적 양심의 대로를 택한 것인지 개인적 의리와 사리사욕의 뒤안길로 들어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